오늘도 제가 조금 아직까지는 뭐 목소리 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좀 회복 중입니다. 이제 그 부분 조금만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내슈빌 미네소타 트레이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네소타가 이제 구스타프 뉴키스 선수를 받아오고 이 내슈빌은 2026년 2라운드 지명권 이제 이렇게 이제 트레이드가 되게 됐네요. 사실은 뭐 내슈빌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딜이죠.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2라운드 지명권 받아왔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 본 내용 바로 들어가 보면은 내슈빌은 일단 2라운드 받아왔고 뉴키스 선수 캡을 50%를 부담을 해주는 조건입니다. 뭐 물론 이제 계약도 이제 1년 남아있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도 크게 이제 부담은 안 되는 상황인데 일단 어쨌든 2026년 2라운드를 받았다라는 거니까 뭐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은 그죠? 요즘에 이제 2라운드 같은 원래 이제 이런 느낌이면은 또 이제 올해 이제 뉴키스트가 사실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중위권이나 하위권도 좀 생각이 될 수도 있었는데 2라운드 굉장히 잘 받아왔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또 캡을 한 50%를 부담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내슈빌 쪽에서는 크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베리 트러치 GM 예전에 이제 이 시즌 한창 초창기에 이렇게 이제 부진했을 때 그 인터뷰 해가지고 이제 그 내용 한번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내슈빌. 근데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그때 이야기한 그냥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큰 틀이라고 하면은 장기 계약이 돼 있는 선수들 있잖아요. 스타 선수들. 뭐 대표적으로 뭐 최근에 이제 계약을 했던 셰이라든가 스탬코스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다 포함이 되고 말셰소라든가 그리고 이 꼴리진의 사로스 그 요시 뭐 이런 선수들까지 포함이 전체적으로 되는 포러스벨까지 그죠? 물론 이제 오라일리는 제가 봤을 때 뭐 조만간 올해 트레이드가 돼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기존에 좀 경쟁력을 남겨줄 수 있는 큰 틀을 남기면서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이제 자원을 조금 더 미래를 보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래서 이제 그냥 그대로 그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뉴키스 선수의 나이라든가 그죠? 경기력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장기 내슈빌의 플랜에 들어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뉴키스 선수도 이제 트레이드 할 수 있을 때 하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오라일드도 결국 트레이드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한 명 한 명씩 이런 보내는 느낌. 뭐 예전의 움직임들이랑 별반 이제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올 시즌 어렵죠. 내슈빌이 지금 이제 서부 14위에 위치를 해 있는데 승점 49점입니다. 근데 이제 시애틀이랑도 벌써 이제 5점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해보셔도 이게 이제 좀 업데이트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기 중간에 가져왔었던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서부 13위랑도 좀 거리가 있는 현재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오늘 시애틀이 이겼으면 56점까지 늘어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내슈빌은 올해 이제 플레이오프를 나가기는 사실상 거의 어려웠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좀 덜어내면서 좀 미래 그러니까 20대 초반 자원들이 이렇게 이제 로스터에 딱 진입을 할 만한 그 시점에 한번 이제 좀 멀리 가보자. 왜냐면 베테랑 코어들도 여전히 남아있고 이제 20대 초반 자원들 좋은 자원들이 이렇게 이제 뭐 20대 초반에 이렇게 딱딱딱 들어오기 그 시점 그거를 딱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이제 좀 내려놓는 느낌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슈빌은 여전히 추가적인 움직임이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제 콜턴 시즌스 선수 같은 경우에도 25, 26 시즌까지 계약이 있고 285만 달러. 그러니까 이제 이 시즌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트레이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미스 선수라든가 그리고 이제 브레이든 셴 아니고 누구냐 루크 셴이죠. 그죠 수비수 루크 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온 자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드레아스 앵룬드 같은 선수들 뭐 이런 선수들까지 사실은 이제 팔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도 저는 이상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뭘 가져오느냐 이런 선수들 이제 오라일도 이제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크게 바라보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덜어놓는 부분에서의 순차적으로 어떻게 덜어놓는지 그 부분 앞으로 좀 이제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슈빌이 그래도 올해 이제 좀 축적 자원이 있는 편이에요. 지금 이제 올해 뭐 전반적으로 그냥 쭉쭉 팔았기 때문에 축적 자원들은 좀 쌓인 자원인데 뭐 에드스트랩, 흐로나, 안누넨, 베런, 파벨, 데니센코, 일레렌 뭐 이런 선수들 뭐 영입을 했고 1라운드도 한 장, 6라운드 그리고 2라운드 한 장, 3라운드, 4라운드 한 장씩 이렇게 있기 때문에 픽도 뭐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죠. 그러니까
좀 미래를 바라본다라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받아온 직전감 자원 중에 썩 마음에 드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뭐 그 정도 배런 정도라고 봐야 되나. 이제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이렇게 조금씩 영입을 하고는 있으니까 이 뭐냐 픽도 많이 이제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좀 천천히 나아가고 있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뉴키스 선수 다시 미네소타로 돌아오게 됐네요. 뭐 예전에도 이제 미네소타에서 잠깐 뛰다가 결국 이제 그 다음 시즌 바로 이제 이적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다시 돌아왔습니다. 뉴키스 선수 이제 35살이네요, 벌써. 사실 정말 이제 레드윙스에서 그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5살입니다. 180, 80kg이기 때문에 피지컬적으로는 아주 이제 좋은 자원은 아니고요. 2008년 4라운드 121순위로 디트로이트 레드윙스가 지원을 했었던 자원. 뭐 2008년 4라운드라는 것만 봐도 이 선수 이제 지금 나이가 사실은 적을 수가 없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7경기에 9골 21어시스트이기 때문에 평년보다 조금 부진한 시즌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내슈비르 1라인에서도 이제 정말 매활약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그죠. 기대만큼의 활약을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성기 때는 이제 스케이팅이라든가 결정력 이런 게 진짜 좋았었습니다. 이제 스피드라든가 그리고 결정력, 골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 자체라 폭발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때만큼 좋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스케이팅 같은 부분도 이제 예전보다 많이 좀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결정력 같은 경우에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뭐 이제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상황 판단력이라든가 패싱 능력, 이 패스로 이제 동료 살려줄 수 있는 능력 그대로 가지고 있고 상황 판단력이 좋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해줄 수 있는 자원이다라는 거. 뭐 어찌 보면 투웨이 공격수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보시면 이제 페널티 킬링이라든가 수비적인 상황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용이 되는 모습이고 뭐 이제 수비적인 상황에서도 역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마무리 뭐 이런 역할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직도 사실은 2, 3라인 윙어 2라인, 3라인급 윙어로서는 기대치가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고요. 그 맡은 바 역할은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네소타는 지금 좀 걱정거리가 있는 편이죠. 카프리조프 선수 부상이 장기화되고 있고 카프리조프가 계속 이제 이 수술 받고 난 다음에 복귀를 계속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에릭 소네크 선수까지 얼마 전에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위크 투 위크 그러니까 이제 또 당분간 결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제 주축 자원들 부상 물론 이제 이 뉴키스트를 영입한 게 이 두 명의 장차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어요. 절대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공수 양면에서 기여가 가능한 자원이고 팀의 이제 선수층의 깊이를 올려주는 데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그동안 많이 보여줬었던 자원이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데려온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성기 때보다 기량이 좀 떨어지긴 했어요. 이제 수치적으로 봐도 사실은 올해 이제 좀 1차적으로 숫자도 많이 이제 뭐 예년에 비해서 조금은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공격에서는 여전히 기여 가능하다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당 슈팅 시도 1.89개 기록을 했고 이제 성공률이 15%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25개 그러니까 이제 뭐 슈팅 시도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슈팅 성공률 자체는 그렇게 크게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전히 이제 슈팅에서 기여할 수 있을 만한 그림 같은 부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페널티 킬링 파워플레이 2라인 같은 데서도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파워플레이 1분 41초 그리고 셔틀핸드 상황에서도 1분 19초 이제 이렇게 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파워플레이 2라인 뭐 파워플레이 페널티 킬링 2라인 이런 느낌으로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파워플레이 2라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결국 이제 마셰소랑 스탬코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좀 자리가 없어진 부분이 있고 하는 그림이니까 뭐 미네소타에서도 이제 파워플레이 2라인 같은 부분이라든가 페널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선수층을 늘리는 데는 상당히 괜찮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2022-23 시즌에도 미네소타가 뉴키스 선수를 영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콜럼버스에서 영입을 했었는데 그때 조금 뜬금없다라고 여겼던 게 뭐냐면은 부상 도중인데 데려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상 도중이었는데도 그냥 데려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즌 말미에 회복이 돼서 이제 출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괜찮았어요. 경기력이 3경기에서 1골 4어시스트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도 6경기에서 5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계속 남아도 괜찮았을 것 같았는데 남지는 않았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예전에 있었을 때도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던 자원이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번 영입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는 그림이고요.
그 당시에 누구랑 같이 출전을 했냐라고 보시면 뉴키스 선수가 폴리노 선수랑 샘 스틸은 지금 댈러스에 있죠. 근데 이제 폴리노 선수 고드로 뉴키스 이렇게 이제 뉴키스 선수가 주로 이제 조합으로 이제 이 맞춰가지고 출전을 했는데 폴리노랑 고드로는 여전히 팀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라인에서 폴리노랑 고드로와 함께 조합을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당장은 이제 뭐 에릭소네크도 빠졌고 그리고 누구냐 카프리조프도 없으니까 지금 당장은 탑6 같은 느낌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제 3라인에서 폴리노 고드로 뉴키스트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라인을 굳혀보겠다라는 생각이 또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부상자들이 복귀를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이 미네소타는 이런 느낌으로 조합이 짜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카프리조프, 로시, 수카렐로 뭐 이거 뭐 검증된 조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요한손, 에릭소네크, 볼디. 에릭소네크 역시 2라인 센터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는 데다가 요한손 선수의 이제 투웨이 능력 그리고 이제 볼디 선수의 마무리 능력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보면은 또 이제 상당히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3라이브는 22-23 시즌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고드로, 폴리노, 뉴키스 이 조합 짜면은 제가 봤을 때 무난하게 상당히 좋은 1, 2, 3라인이 구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살아있는 후스누 디노프라든가 라우크라든가 트레이닝인데 뭐 스누 디노프가 사실은 생각보다 NHL에서 그렇게 임팩트가 없어서 요 자리는 뭐 이제 조정이 될 수도 있고요. 사라인 센터 자리라든가. 근데 뭐 어쨌든 트레이닝이 이제 또 사라인에 들어가면은 또 이제 트레이닝이 또 이제 가끔씩 또 사라인에서 좋은 골들을 많이 넣어주고 하는 그림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부상자들이 복귀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미네소타가 상당히 경쟁력 자체는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조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네소타가 여러 노림수를 지금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재 이제 이 공백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지금 뉴키스 선수를 데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기대한 바 역할을 얼마나 이뤄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실전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